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제 단편 소설 그때 그 이름 4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부. 이상기온은 이상기온이었다. 지난밤에 그리 내렸던 눈들이 아침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이었다. 하늘도 지석의 마음을 헤아린 듯하였다. 어젯밤에는 소금자처럼 누군가가 그의 방을 두드리는 꿈을 꾸었다. 커다란 선물 바구니를 들고 창가에서 기다렸는데 잠에서 깨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6학년이 되고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짝꿍을 만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지만 그는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었다. 야, 이 선 넘으면 안 돼. 여우 같은 연주가 책상에 뱃목으로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라면서 째려보고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니고 고학년인데도 그러는 그녀를 보면서 지석이는 허탈한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아직도 동심 속에 갇혀 사는 것 같았다. 6학년이 되면서 지석이도 제법 어른이 된 듯하였다. 아침마다 그는 집을 10분 빨리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옥계동 골목길에 난데없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재개발을 시작해서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었다. 지석아, 우리는 또 이사 가야겠다.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계셨다. 수년 동안 재개발을 한다는 풍문을 돌았지만 정말 할 줄은 몰랐다. 워낙 무허가 주택이 많고 세입자가 많아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었는데 새해가 되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한 달이 또 흘러가고 옥계동의 거의 모든 집들이 철거가 되던 어느 날 지석이는 엄마와 함께 리어카에 이삿짐을 싣고 또 종처 없이 떠나야 했다. 더 싼 동네로 가야만 했는데 결국 지석이네는 그렇게 서울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세월을 흘려서 지석이가 대학생이 되었다. 경기도 벽제에서 연희대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있어서 통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는 오늘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 초등학교 때 절친인 상수하고는 재개발로 서울을 떠난 뒤로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간혹 신문지상에서 상수 엄마와 아빠 기사가 날 때마다 상수 생각을 하였다. 초등학교 동창들 이야기로는 상수는 최고 명리는 한국대를 갔다고 하였다. 그것도 전국에 수재만 간다는 한국대 물리학과를 갔다. 아침 9시에 수업이 있어서 지석이가 연희대 건너편에 내리는데 길 건너편에서 버스를 기다린 사람을 보게 되었다. 상수였다. 황상수. 거의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지만 그는 상수의 얼굴을 까먹지를 않았다. 아니 까먹을 수가 없었다. 국민학교 통틀어서 유일한 친구이자 절친인 상수를 잊을 리가 없었다. 상수도 뭔가 이상한 듯 건너편을 쳐다보았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상수가 자기를 기억 못할 거라는 생각과 자기를 알아볼까봐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기 때문이었다. 상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다. 그 후로 지석이는 상수의 옷깃도 보지 못했다. 군대를 갔다 오고 취직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세월은 정처 없는 강물처럼 흘러만 갔다. 거실에서 신문을 뒤적거리던 있던 지석이는 신문을 읽다가 숨이 멈춘 줄 알았다. 가야금의 명인 황기석 씨 별세 라는 기사를 본 것이었다. 순간 상수 얼굴이 떠올랐다. 벌써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는 혼잣말을 하였다.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 같은데 머리는 벗겨지고 흰머리가 이제는 머리에 그때 눈처럼 덮고 있었다. 한국대 장례식장에 빈소를 꾸린다는 기사를 읽고 그는 갈까 말까 망설였다. 그러다 그는 장롱에서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꺼내어 입기 시작했다. 여보, 나갔다 올게. 어디 상가집 가세요? 아내가 그의 옷을 보더니 놀란 듯 눈이 달덩이만큼 커져 있었다. 초등학교 친구 부친상. 아, 그 친구요? 맞아, 그 친구. 어릴 때부터 거의 아빠가 없다시피 하면서 살았던 지석이에게 상수 아빠는 마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과묵했었던 상수 아빠이지만 그가 집에 가면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반겨주셨다. 상수하고 오랫동안 친구가 되어주렴.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지석이에게 들려오는 듯하였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 지석이의 마음을 괴롭혔다. 어려서 그는 너무나도 빨리 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인데 멀리 한국대 장례식장이 보였다. 건너면 건너니 바로 지하 장례식장으로 통하는 입구가 보였다. 계단을 내려가고 입구에 도착하니 전광판이 보였다. B201였다. 복도에는 상수와 아빠의 유명세를 말해주듯이 근조 화환이 100여 개가 도열되어 있었다.
지석이는 가다가 걸음을 멈췄다. 옆에 유리를 통해서 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의 자신의 모습은 어릴 때 꿈꾸어왔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인생이었다. 머리는 민둥사람처럼 벗겨지고 그나마 있는 머리카락도 하얗게 눈처럼 내려앉았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서 마치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네 같아 보였다. 번듯한 직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그나마 다니던 은행도 잘려서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어서 얼굴은 죽을뚱 말뚱해 보였다. 반면에 상수는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현재 교수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친구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초등학교 때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그는 머뭇거리다 돌아가려고 할 때였다. 지석아, 너 지석이 맞지? 복도에 메아리가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지석이 귀에서 맴돌았다. 지석이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렸다. 거기에는 지석이를 바라보는 상수의 모습이 보였다. 이 사람아, 왔으면 들어와야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너를 기다렸는데. 지석이는 뜻밖의 상수의 말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자신을 전혀 기억할 줄 몰랐는데 너무나도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상수가 고마웠고 그의 아버지도 고마웠다. 그래, 상수야. 지석이는 무한한 듯 머리를 쓰다듬었다. 허연 머리에 손바닥도 창피한지 그만 내려오고 말았다. 상수의 목소리에 상수 엄마가 나왔다. 지석이네, 지석이.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상수 엄마는 그를 마치 잃어버린 아들처럼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도 상수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다.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지석이와 상수에게는 아무런 것도 변한 게 없었다. 지석이와 상수는 그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그때 국민학생이 되어서 서로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지나온 세월이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무리 높은 벽이 있다 해도 그들에게는 그저 벽일 뿐이었다. 네, 그때 그 이름 4부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